블렌더 렌더링 카라. 이번 영상에서는 카라를 렌더링하는 과정을 통해 파티클 시스템을 메쉬로 변환하는 방법, 오브젝트들을 병합하는 방법,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아웃포커싱을 주는 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렌더링은 모델링 및 쉐이딩을 마친 3D 모델에 조명과 카메라를 더해 2D 이미지 또는 동영상 출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D 이미지 출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뷰포트의 격자 하나가 1m이므로 현재 이 모델의 크기는 60m 가까이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로 합니다. 단축키의 2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단축키 S 0.007을 눌러 크기가 약 40cm 정도 되게 줄여줍니다. 뷰포트를 확대합니다.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좌표축 중심 위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컬러를 몇 송이 더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브젝트들의 개수가 늘어나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오브젝트들을 병합해야 하는데 문제는 스타맨 오브젝트에 다른 오브젝트와는 달리 파티클 시스템 마디파이어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디파이어가 걸려있는 오브젝트들을 병합할 경우 차이가 나는 마디파이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오브젝트들의 마디파이어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컬러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마디파이어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서브디비전 서피스 마디파이어 헤더의 V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리프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마디파이어 헤더의 V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스타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마디파이어 헤더의 V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파티클 시스템 마디파이어에서 메이크 인스턴시즈 레어를 클릭해서 메쉬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아웃라이너에 보면 500개의 파티클들이 메쉬 오브젝트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 마디파이어 헤더의 V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이제 오브젝트들을 병합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스타맨 오브젝트를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컬러 오브젝트를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뷰포트에서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 병합합니다. 아웃라이너에 보면 컬러 오브젝트로 병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파티클의 원본이었던 스피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단축키 X를 눌러 삭제합니다. 컬러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로 4번 복사합니다. 리프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로 4번 복사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로 이동, 회전시켜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단축키의 수로 크기도 조금 변형시켜 변화를 줍니다. 간단한 꽃병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메쉬 클릭, 실린더를 클릭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라스트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버티시즈 값을 64, 라디우스 값을 0.05, 덱스 값을 0.18로 해줍니다. 실린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페이스 셀렉션으로 합니다. 위쪽 페이스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I 0.005 엔터를 눌러 인셋 페이스 해줍니다. 토글 엑스레이를 켭니다. 단축키 -0.16 엔터를 눌러 아래쪽으로 페이스를 뽑아내립니다. 아래쪽 페이스를 선택한 후
단축키 I 0.013 엔터를 눌러 인쇄 페이스 해줍니다. 단축키 -0.007 엔터를 눌러 위쪽으로 페이스를 뽑아 올립니다. 단축키 S 0.88 엔터를 눌러 크기를 줄여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토글 엑스레이를 끕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만든 오브젝트의 이름을 베이스로 해줍니다. 베이스 오브젝트를 위한 마테리얼을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마테리얼 프리뷰로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마테리얼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New를 클릭해서 새로운 마테리얼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베이스 언더바 베이스로 해줍니다. 베이스 컬러 항목 옆에 색상 슬롯을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러프네스 항목의 값을 0.2 정도로 줄여줍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G, Z를 눌러 위쪽으로 이동시켜 꽃병의 바닥을 X축에 맞춥니다. 꽃병의 모델링과 쉐이딩을 마쳤습니다. 간단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메쉬 클릭, 플레인을 클릭해서 플레인을 하나 만듭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백그라운드로 해줍니다.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엣지 셀렉션으로 합니다. 단축키 S, Y 0.5 엔터를 눌러 Y축 크기를 줄여줍니다. 단축키 S, X 2.5 엔터를 눌러 X축 크기를 키워줍니다. 뒤쪽 엣지를 선택한 후 단축키 Z 1.2 엔터를 눌러 위쪽으로 페이스를 뽑아냅니다. 배경에는 따로 마테리얼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배경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조명을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의 기본 조명을 꺼주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뷰포트 쉐이딩 아이콘들의 가장 오른쪽에 V자 아이콘을 클릭한 후 새로 생긴 파넬에서 씬라이츠와 씬월드에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블렌더의 기본 조명이 꺼지고 사용자가 설정한 조명이 사용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라이트 클릭, 에리어를 클릭해서 에리어 조명을 추가합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 단축키 S를 사용하여 이동, 회전, 확대시켜 약간 오른쪽 위에서 전체적으로 비춰지게 조정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컬러 항목 옆에 선택 슬롯을 클릭하고 컬러 피커에서 조명의 색을 선택합니다. 파워 항목의 값도 조절해서 원하는 밝기로 합니다.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하고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단축키 G, 단축키 R, 단축키 S를 사용하여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을 하여 약간 왼쪽 위에서 전체적으로 비춰지게 조정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라이트 클릭, 포인트를 클릭해서 포인트 조명을 하나 추가합니다.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왼쪽 약간 뒤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에서 색상과 강도도 조절해 줍니다. 조명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겠습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카메라를 클릭해서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R을 사용하여 방향을 맞추고 단축키 G를 사용하여 모델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숫자 패드 0을 눌러 카메라 뷰로 합니다.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서 뷰 파인더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카메라의 앵글 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카메라를 뷰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단축키 N을 눌러
사이드바를 표시합니다. 뷰 탭을 클릭하고 뷰록 항목 아래 룩 항목에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뷰에 고정되어 사용자 뷰에서처럼 마우스 휠을 돌려 줌인하거나 줌아웃 할 수 있고,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회전하거나 쉬프트 휠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축 키엔을 눌러 사이드바를 숨기게 합니다. 뷰를 움직여 원하는 앵글에 맞춥니다. 렌더링될 이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전환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의 오른쪽 끝에 있는 V자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라이팅 항목에서 씬 라이츠와 씬 월드를 체크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렌더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렌더 엔진을 사이클즈로 해줍니다.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뷰포트 쉐이딩을 마테리얼 프리뷰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작업합니다. 조명이 조금 어두운 듯하지만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렌더 항목에 맥스 샘플즈의 값을 1024로 해줍니다. 렌더링된 이미지를 저장할 파일 포맷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아웃풋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아웃풋 항목 아래 파일 포맷 항목 옆에 선택 슬롯을 클릭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손실 압축 방식인 PNG 포맷을 사용합니다. 새로 생긴 판넬에서 PNG를 선택해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렌더링에 포함시키지 않을 오브젝트들은 해당 오브젝트의 오른쪽 끝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눈 아이콘이 꺼져 있어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카메라 아이콘이 켜져 있으면 렌더링된 이미지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카메라 아이콘을 꺼주어야 합니다. 탑바에서 렌더를 클릭하고 렌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이 뜨고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표시된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샘플과 맥스 샘플즈의 값이고 분자 값이 분모 값과 같아지면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렌더링 창의 헤더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블렌더 파일 뷰가 뜹니다. 원하는 폴더를 찾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컬러 언더바 렌더 01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앱스 이미지를 눌러 저장합니다. 탐색기를 열어 해당 폴더에 가보면 컬러 언더바 렌더 01.png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아웃 포커싱을 주겠습니다. 아웃 포커싱은 피사계의 심도를 약게 하여 초점을 맞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흐려지게 만드는 촬영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초점이 맞는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좀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에서는 조리개가 빈 F값을 줄여 조리개를 많이 열고 그 대신 셔터 스피드를 올려 노출을 맞추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블렌더에서는 카메라 속성 중에서 덱스 오브 필드 항목을 사용하여 구현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카메라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덱스 오브 필드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아 이미지가 뭉개져 보입니다. 초점을 맞춰주겠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점을 맞출 오브젝트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와 초점을 맞출 위치 간의 거리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값이 10m로 설정되어 있어 초점이 맞지 않아 화면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아웃포커싱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줌인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커스 오브젝트 항목 옆에 선택 슬롯을 클릭하고 새로 생긴 파넬에서 초점을 맞출 오브젝트를 선택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른쪽 가운데 있는 칼라.001 오브젝트를 선택했습니다. 칼라.001 오브젝트에 초점이 맞아 선명해지고 주변 이미지들이 아웃포커싱되어 흐릿해졌습니다. 이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 편리하지만 오브젝트가 커서 범위가 넓어지면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커스 온 오브젝트 항목의 선택 슬롯 오른쪽 X를 클릭해서 선택했던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숫자 패드 3을 눌러 측면 뷰로 합니다. 왼쪽 툴바에서 매주얼 툴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카메라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꽃잎 부분까지 드래그합니다. 약 0.5m입니다. 왼쪽 툴바에서 셀렉트 툴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숫자 패드 0을 눌러 다시 카메라 뷰로 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파넬에서 포커스 디스턴스 항목에 앞서 체크했던 값 0.5를 입력합니다. 측정 오차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포커스 디스턴스 값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앞서와 같이 오른쪽 두 번째 카라에 초점이 맞아 선명해지고 주변 이미지는 아웃포커싱되어 흐릿해졌습니다. 이 방법은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카메라의 앵글이 바뀔 때마다 다시 초점을 맞춰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처럼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초점 심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초점 심도는 아래쪽 에퍼처 항목 아래 f-stop 항목으로 조절합니다. 이 항목이 일반 카메라의 f-값에 해당합니다. 초기 값은 2.8입니다. 이 값이 커지면 초점 심도가 깊어져 초점이 맞는 영역이 커지고 이 값이 작아지면 초점 심도가 얕아져 초점이 맞는 영역이 작아집니다.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초점 심도에 맞춥니다. 이 영상에서는 2.8을 주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의 설정을 마쳤습니다. 조명을 조금 밝게 해주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에리어 조명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파넬에서 파워 값을 15로 올려줍니다. 에리어.001 조명을 선택하고 파워 값을 12로 올려줍니다. 탑바에서 렌더 클릭, 렌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렌더링 창에서 이미지 클릭,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블렌더 파일 뷰 창에서 원하는 폴더를 찾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칼라 언더바 렌더 02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앱스 이미지를 눌러 저장합니다. 탐색기를 열어 해당 폴더에 가보면 칼라 언더바 렌더 02.png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마테리얼 프리뷰로 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조금 바꿔주고 초점과 초점, 심도도 다시 맞춰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백그라운드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과 카메라 아이콘을 꺼서 숨기기 합니다. 블렌더의 나머지 기본 조명도 꺼주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월드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서피스 항목 아래 스트렝스 항목의 값을 0으로 해줍니다. 블렌더의 모든 기본 조명들이 꺼지고 뷰포트의 배경이 완전히 까맣게 되었습니다. 숫자 패드 0을 눌러 사용자 뷰로 합니다.
조명의 세팅도 바꿔줍니다. 숫자 패드 0을 눌러 카메라 뷰로 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탑바에서 렌더 클릭, 렌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렌더링 창에서 이미지 클릭,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블렌더 파일 뷰 창에서 원하는 폴더를 찾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컬러 언더바 렌더 03으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앱스 이미지를 눌러 저장합니다. 탐색기를 열어 해당 폴더에 가보면 컬러 언더바 렌더 03.pmg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